많은 관심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사건, 사고들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 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딥페이크 범죄를 좀 들여다보겠는데 거의 매일 저희가 관련 사건들을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어떤 유형의 범죄인가요? 네, 딥페이크라는 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딥러닝 학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AI 등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실제 존재하는 사람의 사진과 영상과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포르노그래피를 합성해가지고 만드는 허위 이제 음란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딥페이크 관련돼 가지고는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게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은 상용화되고 대중화된 소위 말해서 딥페이크 기술이 딥페이크 자체가 원래는 다 무조건 음란물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그럴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일반적인 사람들, 학생들까지도 이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허위 영상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이제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릴 수 있는 영상물을 만드는데 이것을 범죄라고 우리가 정의 내리는 것들은 이 중에서도 이거를 특정인의 동의 없이 음란물과 합성해가지고 만드는 것, 이것을 딥페이크 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술 자체가 상용화됐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런 현상이 발견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대학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었고 또 중고교생, 또 교사, 여군 굉장히 광범위하게 지금 피해 사실이 좀 드러나고 있거든요. 네, 일단은 무엇보다도 이 피해를 저지르고 있는, 그러니까 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10대 청소년들이 많고요. 또 이런 범죄를 일으키고 있는 가해자들도 10대가 많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이 문제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데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그리고 이 피해자들이 얼마나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명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 이것이 이제 모든 사회의 모든 영역들, 즉 사진이 접근이 가능하고 그 사진을 활용해가지고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모두에게 열려 있는 그래서 굉장히 피해가 급격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일부 대학교에 이어서 중고교생 등 미성년자, 교사, 여군까지 광범위한 피해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사진을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가해자들 또한 결국은 피해자와 완전히 일면식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각각의 영역에서 알고 지내는 사이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제보에 따르면은 텔레그램 등에서는 아예 이런 내용들의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들을 만들어 가지고 유통하거나 공유하는 것까지도 하나의 문화처럼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얼마나 범죄 인식이 약한 상황인지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그 딥페이크 성범죄로 이제 입건된 피의자들의 연령대를 보니까 10대가 지금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결국 이제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한 범죄다. 즉 성폭력 처벌 특례에 따른 법률로 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을 받는 심각한 범죄라고 인식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 보이고요. 예.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기술적 접근성의 난이도가 그만큼 낮고 또 광범위하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이 단순하게 한 명의 가해자가 한 명의 피해자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가해 행위, 즉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딥페이크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 조직이라는 게 소위 말하는 지휘병력 체계가 가진 조직은 아니겠지만은 결국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 기관 그리고 학급 등에서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SNS에서는 피해 학교 명단까지 확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명단과 피해 사실이 일치하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어찌 보면은 또 이 명단 자체가 또 만약에 허위 사실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고 또 이 내용이 정말 피해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또 아닌지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소위 말해서 가해자들이 이런 정보들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유통하는 거에 대해서 피해자들은 전혀 모르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학교 혹은 어떤 지역 혹은 어떤 군에서 이러한 범죄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단순하게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명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또 그 내용의 사실 진위를 봐가지고 추가적인 범죄를 확인하고 관련된 처벌 또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지금 아까 이제 피해자 중에서 여군도 이제 포함이 돼 있다. 그러니까 여군의 얼굴이 딥페이크 성범죄물의 대상이 됐다라는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러면 군의 뭐 내부자가 연루됐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기본적으로 딥페이크는 기본적인 사진, 그러니까 영상이 예. 없는 이상은 이거를 활용해서 만드는 범죄가 불가능합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 범죄의 가해자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 범죄자들은 기본적으로는 같은 조직 혹은 같은 학교 내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군을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범죄가 있다고 한다면은 군 내에 범죄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 이거는 군 범죄가 되겠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엄중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또 가해자들은 주로 SNS에 올라온 사진을 무단으로 이제 범죄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SNS 사진을 내리거나 계정을 변경하는 비공개로 변경하는 움직임이 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보다 좀 앞서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또 이렇게 하는 범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 때문에 예. 또 아이 사진이나 이런 경우도 마음대로 올리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벌써 그 전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이 사진 외에도 어찌 보면은 사진이 공개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범죄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이런 범죄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처벌이나 제대로 된 수사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경각심 또한 제대로 이렇게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들이 오히려 잠재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사진들을 내리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제 이 사안과 관련해서 방심위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이제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 뭐 전용 신고 배너를 신설하고 또 모니터링 요원을 기존보다 훨씬 많이 좀 늘리겠다. 뭐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왔는데 좀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실효성에는 한계가 많이 있을 겁니다. 예. 특히 이제 텔레그램처럼 우리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지 않는 해외 서버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굉장히 제한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예. 다만 이제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어찌 보면은 정부 차원에서의 범정부적인 대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가동한다는 점에 있어가지고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이제 어느 정도는 성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이제 이게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딥페이크 범죄를 저질렀다는 걸 넘어섰다는 겁니다. 마치 어떤 임계점을 넘어선 것처럼 마치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놀이처럼 이제 벌이는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요. 결국 이 10대 청소년들이 대거 범죄를 저지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 피해자들도 또 학교 선생님이나 군인도 있겠지만은 또 학생들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이게 뭘까요?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되는 겁니다. 또 이렇게 가해도 또 피해도 청소년들 사이에서 굉장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하게 한 명, 두 명을 처벌하는 걸 넘어서 가지고 객관적으로 이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요. 예. 두 가지 방식으로 또 이 범죄를 구분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을 제작하고 편집하고 합성하는 것도 범죄고요. 이런 영상물들을 유포하고 반포 등이라고 하거든요. 예. 복제하고 반포하는 것도 범죄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 두 가지 다를 차단을 해야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만드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것을 조직적으로 유통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것을 계속 공유하고 나르고 있는 것들에 대한 추적 관찰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해외에 서버를 둔 특성 탓에 수사에 한계가 있다 이런 언급 잠깐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좀 개선해 나갈 수 있을까요? 네, 결국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해당되는 것이 텔레그램의 어느 채널에서 유통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채널의 실제 소유자, 접속자 등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데 그 정보는 기본적으로 해당 서버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수사 협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이야기가 들고 있고요. 예.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특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결국은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익명의 가해자들이 익명으로 조직돼 가지고 유통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사실상 이제 알고 지내는 사이들 사이에서 공통의 지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의 기법을 좀 다른 방식으로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서버에 협조가 안 되더라도 그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실행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실은 청소년들이 이미 범죄를 저지르는 친구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이게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그리고 이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지 또한 이해하도록 하는 계도 또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분명히 학생들에게는 계도가 굉장히 좀 중요할 부분일 것 같고 그러면 이런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우리 법에 있습니까?
우리 법에 존재하기는 합니다. 예. 하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나머지 성범죄에 비해 가지고는 처벌의 수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이다라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령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 불법 촬영물을 소지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벌하게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허위 영상물과 관련돼서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2에서 관련된 처벌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합니다. 하나는 소위 말해서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얼굴 등을 이용해 가지고 허위 음란물을 만드는 경우에 대한 처벌이고요. 예. 다른 하나는 이러한 음란물들을 반포하고 즉 복제나 전시나 누군가한테 전송하는 그런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5년 이하라는 것이 아주 낮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여러 형량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성관계 관련 범죄 중에서는 또 그렇게 높다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것은 법정형이지 실제로 그럼 얼마나 어느 정도로 처벌하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최종적으로 판단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처벌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에 있어가지고 정말로 위하적이라고 하거든요. 가해자들이 이런 범죄를 꿈꾸지도 못하게 만들 만큼의 적정한 형량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인식 교육 계도와 함께 처벌 강화도 반드시 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